스트리밍의 제왕 넷플릭스. 지금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한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순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월스트리트에선 투자자들한테 외면받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넷플릭스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는지 그 압도적인 규모부터 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2025년 11월 닐슨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만, 그것도 추수감사절 단 하루 동안 사람들이 TV를 본 시간이 무려 1034억 분이에요. TV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기록의 중심에 바로 스트리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묘한 이야기 딱 한 편의 시청 시간만 해도 118억 분에 달했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무려 22,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드라마 한 편이 인류 역사에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동안 재생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흡입력 아닙니까? 이 차트 좀 보세요. 스트리밍이 전체 TV 시청의 거의 절반, 47%를 차지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은 사실상 주류가 아니게 된 거죠. 넷플릭스가 이끄는 스트리밍이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속 세상은 완전히 넷플릭스 천하인데, 왜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투자자들의 깊은 우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률은 저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했어요. 시청자들의 이 뜨거운 사랑과 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 도대체 이 극명한 온도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정타는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EPS 다른 건 몰라도 주당 순이익, 즉 EPS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주식일 주당 돈을 얼마나 잘 벌었나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근데 시장 기대치에 무려 15.8%나 못 미쳤습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어라? 이 회사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하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경영진은 브라질에서 갑자기 생긴 일회성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번 금이 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엔 글쎄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일회성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또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주요 투자은행들은 줄줄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단순히 이번 실적 쇼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 과연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넷플릭스는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정말이지 올인에 가까운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반격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바로 초대형 인수합병.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거대 콘텐츠 기업을 그냥 통째로 사들여서 단숨에 콘텐츠 제국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게임 몇 개 서비스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자기네 인기 IP 있잖아요. 이걸 직접 게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드라마 팬은 게임을 하고 게임 팬은 다시 드라마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구독자들을 아예 넷플릭스 생태계 안에 가둬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벌써부터 먹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GTA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독점 공개하고 오징어 게임 같은 메가 히트작을 게임으로 내놓으니까 다운로드 수가 그냥 수천만 건입니다. 가입자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바로 광고입니다. 좀 더 저렴한 광고 요금제를 내놨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벌써 전 세계적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9천만 명입니다. 이건 그냥 구독료 수입을 넘어서 앞으로 넷플릭스를 먹여 살릴 새로운 거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인수, 게임, 광고, 이 세 가지 거대한 베팅. 과연 이게 넷플릭스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5년 뒤 스트리밍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넷플릭스 경영진의 포부는 정말 대담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2030년까지 매출 800억 달러에 영업이익률 37.5%를 달성할 거라고 믿고 있대요. 지금의 위기를 딛고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결코 꽃길은 아닙니다. 디즈니, 아마존 같은 돈 많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요. 워너브라더스 같은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 건 자칫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이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이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도박, 과연 왕좌를 지키기 위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스트리밍 제왕의 몰락을 알리는 소곡이 될까요? 이 스트리밍 전쟁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